안녕하세요. 세종 FM 정보센터 989 김수정입니다. 12월 28일 오늘의 뉴스 브리핑입니다. 세종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3년 하반기 지방물가 안전관리 평가에서 가 등급을 획득하며 최우수 기관에 선정 특별교부세 4억 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평가는 고물가 상황에 따라 물가 안정 및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로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시는 지방공공요금 안전관리, 착한 가격업소 지원, 지방물가 안정을 위한 추진 실적 등 7개 분야의 정량, 정성 지표에서 고루 높은 평가를 받으며 최고 등급인 가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시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서민 생활과 직결된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하고 종량제 봉투, 버스 택시 요금도 동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배달앱 할인 쿠폰 이벤트, 우리 농축산물 소비 촉진 기관장 현장 활동, 간성 급행버스 BRT 정류장 내외 착한 가격업소 광고 송출, 축제 및 추석 명절 기간 물가 안정 캠페인 실시 등을 추진했습니다. 한편 시는 상반기 평가에도 나 등급인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억 5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2024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기간제 근로자 선발평가 최종 합격자 12명을 세종시 교육청 누리집 고시 공고란을 통해 12월 21일 발표하였습니다. 직종별 합격 인원은 청소보조원 5명, 도서관 보조원 5명, 장애인 예술단 2명으로 총 12명입니다. 최종 합격자는 오는 28일 합격자 등록에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춰 세종특수교육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후 6주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지역본부 세종발달장애인훈련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거쳐 내년 3월 1일자로 관내 학교 및 직속기관 등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콘텐츠 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문체부는 2024년 콘텐츠 산업 분야 예산이 1조 22억 5,400만 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3년 대비 1,501억 원, 약 18% 증가한 규모입니다. 내년도 문체부의 콘텐츠 분야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책금융 1조 7,400억 원을 공급해 콘텐츠 업계의 자금난을 해소하고 게임, 영화, 만화, 웹툰 등 대표 콘텐츠 분야를 육성해 K-콘텐츠 수출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역대 최대 1조 7,400억 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공급해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합니다. 중소제작사의 지식재산 확보와 수출 활성화 등을 위해 K-콘텐츠 펀드 출자를 대폭 확대해 투자금 총 6,300억 원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는 2023년 4,156억 원 대비 51.6%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모태펀드 문화계정과 달리 운용상 제한이 없는 K-콘텐츠 전략펀드 출자도 새롭게 조성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민간기업이 공동 출자해 총 6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대형 콘텐츠 제작에 집중 투자할 방침입니다. 한편 콘텐츠 프로젝트 제작비 대출금을 콘텐츠 제작 완료 후 상환하도록 보증을 지원하는 완성보증 출연과 기업자금 대출액의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콘텐츠 이자 보전 지원을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사는 자금 조달 비용 부담을 덜고 제작 역량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종시 교육청은 지난 11월 4일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와 서강대학교 공동으로 주최한
제14회 청소년 사회 참여 발표대회에서 세종시 학생들이 국회의장상과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최우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로 14번째 대회인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이 다양한 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고 이를 주제로 하여 최선의 정책을 제안하는 대회로서 올해는 전국에서 49개 모듬 258명의 청소년이 참여하여 그 어느 해보다도 열띤 대회가 치러졌습니다. 세종 두루중학교 올약팀은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 당신의 건강을 지킵니다 라는 주제로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의약품에 대한 처리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올바른 처리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한 것이 높이 평가되어 국회의장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이어 고령층의 디지털 소외 현상 해결 방법을 제안한 해밀고등학교 슈퍼시니어팀과 청소년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을 제안한 다정고등학교 우지캐 팀이 정책 제안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각각 교육부 장관상과 교육감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로써 본선에 진출한 12개 팀 중 3개 팀의 세종 학생들이 최상위 수상을 차지하며 17개 시도교육청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또한 단 2명에게 수여되는 지도교사상도 두루중학교 정지영 교사와 해밀고등학교 김영진 교사가 수상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최교진 교육감은 이번 성과는 그간의 노력이 차곡차곡 쌓여 좋은 결실을 본 결과라며 격려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한편 세종시 교육청은 매년 학생들의 민주시민의식을 이끌고 주변 사회 문제에 대해 문제의식을 탐구하여 이를 공공정책으로까지 제안하는 학생사회 참여 활동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코로나 이후 방한 중국 관광 트렌드 변화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며 2023년 중국이 방한 관광 7대 트렌드를 소개했습니다. 중국은 상대적으로 늦은 2023년 1월 해외 입국자 격리를 해제하고 지난 8월 6년 반 만에 한국행 단체 관광을 재개하면서 방한 시장 역시 점진적으로 회복해 올 한 해 중국인 200만 명 내외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 9월 정부가 중국인 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목표로 한 수치에 근접하며 전년 대비 8배 증가, 올해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약 3배 성장한 규모입니다. 한국이 아직 규모가 코로나19 이전 수치까지 회복되지 않았음을 고려하면 중국인의 해외여행 규모 회복 역시 2024년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2023년 외래 관광객 조사 3분기까지 결과를 분석해 첫째, 개별화 소규모화, 둘째, 여성 주도, 셋째, 2030 세대 중심, 넷째, 대량 소비에서 합리적 소비로, 다섯째, 관광정보 채널의 디지털 전환, 여섯째, 더 오래 체류, 일곱 번째, 문화체험 중심의 지출 증가 등 방한 중국 관광 7대 트렌드를 선정했습니다. 2023년 중국인 해외여행은 근거리 아시아 지역부터 회복했고 중국 내 3억 7천만 명에 달하는 2030 세대가 해외여행의 개별화 온라인화를 이끌었습니다. 방한 중국 관광객의 동반 인원은 2023년 2.1명으로 중국 관광객의 개별화, 소규모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8월 방한 단체 관광 재개 발표 후 2023년 10월 월별 중국인 단체 관광 비중은 10%까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지만 단체 관광의 소규모화, 개별 관광 중심의 트렌드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한 중국 관광 구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61.2%, 2030 세대가 57.9%를 차지했습니다. 방한시 쇼핑의 비중은 2023년 68.2%로 감소했고 방한 중국 관광
관광객의 쇼핑 장소도 시내 면세점, 백화점 순으로 변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여행 정보 수집 채널에서 누리 소통망과 동영상 사이트 이용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평균 체류 기간은 약 1.9일 증가했고 관광객 1인 평균 지출액은 37.6% 증가했습니다. 지출 항목별로는 쇼핑비가 줄고 숙박비, 음식점비 등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세종 FM 정보센터 989 오늘의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